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그 얕은 믿음이라도 없었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될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뭔가를 실현시켜주고 이루어주는 마법 같은 건 아니지만 일종의 허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교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한계 짓는 믿음 전부 다 적어보기.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옳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천장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익숙한 게 가장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나 이건? 사실이지 않나? 아유 철수 씨 이거 사실이잖아요. 영희 씨 그쵸? 이거 사실이죠? 그래 그래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 이거 사실이잖아. 가정교육 잘 받고 이래야지만 너 자존감 높은 거고, 가정교육 못 받고 이러면은 절대 자존감 높을 수가 없고, 이거 사실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적으실 수 있어요. 다 적으세요. 여러분들을 한계 짓고 있는 거라면 다 적으세요. 지금 제가 적으라는 것이 이건 사실이니까 고정관념 아니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그게 내 한계를 만들고 있다면 무조건 적으세요. 이번에 이 적는 항목들은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거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뭘 적었는지 카페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많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죠? 전 좀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은 쭉 적어본 것들에 대한 후기를, 이 수업 후기를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올리는 행위가 왜 좋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물론 저도 뿌듯하겠죠. 여러분들의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를 올리시면 뿌듯한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그걸 올리면 다른 사람은 또 각자의 방식으로 느낀 점이 있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약간 드래곤물 모으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서로 품앗이해서 돌려보면서 이렇게도 보셨구나, 저렇게도 보셨구나, 이걸 깨달으셨구나 하면서 서로 나눠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를 깨달았다면 남들도 다 나만큼 느꼈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 하면서 보면서 내 것도 나누고 해서 이런 식으로 후기를 많이 쓰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 포인트도 다르고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난이도를 많이 낮추고 짧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튕겨 나갈 거예요. 제가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독 꽂히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통찰한 것들을 공유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관념 교정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자, 내가 첫 번째 항목에서 쓴 것들을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 근거, 출처를 적어보세요. 이 첫 번째 항목에서 적은 것들은 최소 20개는 적으셔야 됩니다. 20개도 적어요. 50개는 적는 게 좋습니다. 50개 정도는 적어야 한 반절은 물갈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100개 정도는 적어야지 물갈이 한번 싹 다 갈아엎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0가지밖에 여러분들이 안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얼추 알짜배기는 다 나왔거든. 근데 최소 2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셔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바뀐 것 같아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 언제 생겼지? 근거가 뭐지? 어디서 본 거면 어디서 봤지? 출처를 적어보세요. 출처를 하나하나 적으세요. 항목마다. 이거는 저기서 들었고, 이거는 누가 말했고. 근데 그 출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빠도 이렇게 말했고 우리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여러 명 적으세요.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 그리고 내가 만났던 몇 명의 어른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도 적으세요. 13살이면 13살, 5살이면 5살, 30살이면 30살 이러면서.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은 미성년자였을 때가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이하 시절. 그때는 덥석덥석 물고 아무 판단 없이 맞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수록 옛날에 입력된 고정관념일수록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좀 아닌데 라고 느낄 만한 게 버젓이 딱 자리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너무 어릴 때, 뭣도 모를 때 그냥 흡수했거든. 심지어 여러 명의 어른이 말을 해줬거든. 심지어 내가 봤던 드라마, 동화, 영화에 그냥 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다. 어디서 봤다?
드라마에서 항상 부자는 나쁘게 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게 나왔었잖아요. 요즘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항상 부자는 나쁘게 나와. 맨날 싸워. 그리고 맨날 나쁜 짓 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없는 살림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맨날 돈독하다. 요즘도 그러죠? 잘 먹혀 아주. 근데 여러분들이 30이 넘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세상은 사실 그 반대라는 걸.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 편한 사람들이 좀 성격도 느긋하고 좀 너그러운 편이고, 쪼들리고 힘들게 생계에 치여가지고 산 사람들이 심리적인 여유도 없고 더 예민해지고 건강도 나빠지니까 더 짜증도 많이 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기 쉽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관념이 언제 생긴 거다? 부자는 나쁜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거다? 언제 생긴 거다? 어릴 때 생겼어. 제가 고등학생 때 이 관념 교정을 했어요. 제 영혼의 조언을 들어서. 근데 내가 그런 게 있더라고.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놀랐다. 충격 먹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까보기 전에는 나도 부자 되고 싶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내가 그런 게 있더라고. 웃기죠? 이런 게 있었어, 고등학교 때 나한테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파기 시작하면 유치 뽕짝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기상천외한 거 많이 나올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판도라님 너무 순진하시다, 어떻게 그런 걸 믿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써보세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고정관념들은 어떻게 까봐야 될까요? 뭔가 동시에 여러 개 모순된 관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자, 빠르게 이 고정관념들을 캐치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으시오. 우르르 나온다. 뭐가 안 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될 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전제하에 쭉 적으세요. 그러면 고정관 다. 난 이래서 안 될 것이다. 저래서 안 될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올라갈 거예요. 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나왔어요. 이미 기회를 많이 놓쳤다니 뭐 이렇게 적으셨다고요? 그러면 실패 특강하고 시간의 달 과거 특강 2개를 들으시면 과거에 내가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교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 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질문했잖아요. 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이 질문을 해도 안 나오는 질문을 또 역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역질문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야, 넌 될 인간이야. 너는 엄청 크게 성공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소리내서 작게라도. 아예 좀 가족들이랑 있어서요. 그런 분들은 여기 심장 토닥이고 어깨 토닥이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다 그쵸? 근데 자, 저 따라하세요. 야, 넌 잘 될 거야. 그것도 최고로 잘 될 거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에서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목소리한테 물어보세요. 왜 아닌데? 난 된다라고 믿는다니까? 막 자극하세요. 될 거라니까? 우리 무조건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막 밑도 끝도 없이 희망적일수록 더 잡아 끌 거예요. 아니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오히려 멍석 깔아주고 너가 왜 안 되는지 말해봐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나 설치하지, 엄청 잘 될 거니까, 엄청 성공할 거니까,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면은 야 나대지 마, 너 그러다 어떡하려 그래, 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넌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우르르 나올 거예요. 받아주세요. 막 그래 또 뭐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조용해진다. 그럼 또 막 설쳐. 또 너 그거 하고 싶다는 거 그거 다 해. 대통령 해. 주식 부자 해. 페라리 끌어. 이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현실을 좀 파악하자 땡땡아 이러면서 올라오면은 왜 이러면서 또 받아주고. 자, 이제 다 적으셨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뭐였죠? 내 한계, 내 믿음,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 다 적고, 두 번째에서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 근거, 출처 적어보기, 언제부터 믿었는지 적어보기.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내가 적은 믿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항목 적은 게 많잖아. 그러면 그 항목 하나하나당 찾아도 좋고, 뭉뚱그려서 합쳐서 찾아도 좋고, 다 찾아보세요. 내 믿음에 반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성격인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자기 커리어를 잘 이룬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했다면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하러 내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겠어. 그쵸? 매스컴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면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옛날에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런 얘기는 자기한테 실이 아니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만큼 잘 됐어요라는 건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 과거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어필이 되니까 거기서 사람이 솔직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 찾아보세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반드시 우울하고 의욕이 없었던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다. 찾아보세요. 안 찾아봐서 몰랐던 거야. 내가 좋을 때로 생각했겠지. 분명히 금수저일 거야 저 인간. 그래 유학파라고 했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동안 혼자 일을 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유학을 간 거였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파고들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수의 경우, 진실에 가까운 경우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믿음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증거를 직접 찾는 겁니다. 증거가 여러분들 삶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야 봐봐 믿을만하지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무엇을 믿고 싶은지 고르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증거로 스스로에게 제출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내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찾아보고 그들이 나와 얼마나 비슷한 포인트를 가진 채로 시작을 했는지, 하지만 나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원하는 것에 얼마나 근접하게 또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갖춘 채로 성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증거를 찾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내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대단하게 잘났고 운이 좋고 뭐 많은 걸 잃었고 어쩌고 저쩌고 외모가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가 평범하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면 거기에 그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믿었을까? 그 사람이 선택했을 믿음을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가능성도 믿었었던 것 같아. 이런 가능성도 믿었었던 것 같아. 막연한 믿음이어도 좋고 구체적인 믿음이어도 좋아요. 당사자가 인터뷰에서 직접 말한 믿음이어도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찾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의 활동을 지켜보고 이 사람의 컨텐츠를 지켜보고 이 사람의 책, 인터뷰, 블로그, 사이트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내렸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한 걸 적으셔도 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어떤 믿음을, 어떤 건강한 믿음을 가졌을까? 분명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가까우면서 소수들에 속하는 희박한 가능성인데 무언가 한 가지 이상을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걸 거예요. 적어보세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꿈을 잃어가는 건 현실적이지만 꿈을 꾸는 행위 자체는 현실적이지 않거든. 통계에 의하면 안 이뤄질 확률이 높거든요. 현실주의자는 지금의 삶의 궤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근거를 대면 당연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겠죠? 분명히 그들은 뭔가를 믿었고 궤도를 틀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지만 그걸 하나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글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이번 생에서만 겪은 고뇌와 많은 시련들을 얘기하면은 살아온 세월만큼 얘기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정도로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고 많은 마음의 혼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생략해서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최대한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베베 꼬인.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유리했을 거야. 분명히 나보다 뭔가 유리했을 거라니까? 자, 그렇게 네 번째 적었다면 다섯 번째 본론 들어갑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을까? 쭉 적어보세요. 이게 왜 다섯 번째로 나왔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 적으라고 하면은 못 적어요. 왜? 고정관념이 너무 많고 에이 저 사람들은 잘나서 그럴 것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사전적으로 네 단계가 진행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다섯 번째 단계에서 조금 솔직해질 수 있어. 난 사실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나는 이런 걸 믿고 싶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믿음을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릴게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낚아채서 적으시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싶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을 겪지 않고 겪어도 지혜롭게 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워라밸을 지키면서 즐거운 직업활동을 하고 싶다. 어딘가에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날 존중해줄 소중한 인연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는 내 삶의 모든 숙제를 풀고 한층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삶을 결국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삶이 내 삶이 될 것이다. 내가 미래명상에서 본 그 풍경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어떠어떠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꿈을 언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삶의 끝에
천재에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멋진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다움을 발견하고 매일 매 순간 나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열정을 뿜어내는지 발견했고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매 순간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분야의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사실 천재일 것이다. 또는 후천적으로 천재가 될 것이다. 다 적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못 믿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여러분. 자, 6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번째 단계에서 믿고 싶은 거 쫙 적었잖아요. 지금부터 증거 수집 들어갑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세요. 인터넷, 기사, 영상, 책, 강의, 실제로 경험한 사람 등등등등.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정보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포커싱 해야 되는 것은 뭐다?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고 많은 가치관이 있고 그것들은 나름대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를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딱 하나고 그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답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고의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믿을 수 있게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세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가상의 얘기라도 찾으세요. 무슨 드라마? 소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왜? 이게 사실이고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 몰라, 여러분 최초가 될 수 있겠지. 날 믿게만 하면 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만 하면 돼. 지속적으로 떡밥을 먹여주거나 한 번에 강렬하게 뿌리를 내리거나 뭐가 됐든 어떤 전략이든 좋아. 이 믿음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돼. 이왕이면 딱 붙들어 놓고 유지할 수만 있으면 가상의 소설이든 가상의 드라마든 영화든 상관없어. 찾아보란 말이야. 내 안에 그 믿음을 실현시킨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자꾸만 각인시키란 말이야. 자기가 천재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 천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셔야죠. 내가 얼마나 천부적인 천재성을 타고났는지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그들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그들과 나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고 스스로 그 가능성을 믿게 되었을 때 얼른 영감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셔야죠. 내가 지금 검증받지 못한 천재였구나. 난 몰랐는데. 그러면 검증받은 천재가 되려면 난 뭘 이뤄야 될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지. 목표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 걸렸네가 아니라 난 저길 갈 거고 지금 여기야. 어떻게 해야지 저길 가지? 이렇게 역으로 빠른 길을 추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증거를 찾거나 여러분들 말이 틀렸고 여러분들 믿음이 틀렸다는 거를 거들떠 보지도 마. 신경 쓰지도 마. 우리는 거기다가 믿음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지금까지 충분히 낭비해 왔고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길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모토를 고르고 목표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보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믿고 싶은데 이걸 실현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지? 트렌드는 어떻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믿음 생기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왜 못 찾았냐면 이 믿음이 없었어. 거지 같은 믿음이 있었어. 난 안 될 것이다. 죽어도 안 될 것이다. 너는 안 될 운명이야. 이 믿음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 왜 찾아? 기력이 안 생기지. 어차피 안 될 인간이라는데 좋아하는 거 찾아서 뭐해? 어차피 재능 없어서 망할 거라는데 좋아하는 거 찾아서 뭐 하냐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조차 안 하게 된 거예요. 천장이 너무 낮거든. 천장을 높이면 뭐라도 될 확률이 늘어나고 의욕이 막 생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계에서 자,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저항감 올라와요. 근데 이런 확률이 너무 희박하고 이거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고 가상의 스토리고 나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저항감과 회의감과 불신을 적어보세요. 올라오게 되는 저항감, 회의감, 불신 적어보고 아까 우리 증거 수집했죠? 반박하세요. 스스로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너 너무 몽상가 어쩌고 스스로 토론하세요. 자, 1번 후보자 얘기하세요. 시간 됐습니다. 2번 후보자 발언권 드립니다. 1번 후보자 껴들지 마세요. 서로 발언하는 시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써나가는 거야. 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적으세요. 초보자인 여러분들은 적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렁뚱땅 이상한 생각도 옳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고집 피우고 있는지 적은 다음에 내가 열심히 잘해조사한 걸로 반박을 하는 거야. 현도라님 잘해조사해도 반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학교 수업이랑 감정학교 수업 듣는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반박해야 되는지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반박할 자료가 될 겁니다. 판도라님이 시간의 달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미래의 나를 지속시키지는 않는다고?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야. 근데 내가 왜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행동하지?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걸음마도 못하는 애기였어. 그러면 나는 평생 걸음마도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늘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었고 물론 최고로 비관하진 않았지만 난 어제 못했던 거 오늘 했어. 근데 왜 내가 과거에 그걸 못했다고 오늘도 못할 거라는 소리지? 이거를 제가 시간의 달 수업에서 과거 수업에서 말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 저한테 배웠던 것들을 자기 자신과 토론하는데 반박의 근거로 써먹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조사했던 거. 저 사람 됐잖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아, 판도라님 근데 제가 수업을 다 못 들어서요. 그러면 이 수업을 할 때 도움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복습을 하세요. 또는 옛날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 과정을 할 때 막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백과사전처럼 항상 제 수업을 골라 찾아서 보세요. 한 번씩 다 봤다면 복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슬롯에서 빼가지고 사전 낱말찾기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타임 그것도 체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복습을 2회 이상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목차 클릭을 해서 필요한 부분 보시라고. 자, 그렇게 7번째 단계에서 저항감과 회의감과 불신 적어보고 반박을 막 주고받았다면 마지막으로 8번째 단계. 이 모든 과정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명상하세요. 어떤 명상? 지금부터 할 명상.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무너뜨리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막아놨던 가능성들 확장하면서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고정관념 탈출 명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노력으로 안 통한다. 그러면 무의식을 공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상부터 바로 직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다음에 겉에 쌓여있는 것들 다 치운 다음에 깊이 쌓여있는 것들을 명상해서 하셔야지 시너지가 큽니다. 얼렁뚱땅 명상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구간에서 막히기 마련이에요. 수도꼭지 틀기와 자료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명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명상이 나중에 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본 정보나 이런 좋은 블럭들이 하나도 없는데 명상을 하면 내 무의식에서 뒤져갖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감도 안 되거니와. 블럭이 있어야 블럭 쌓기를 하는데 블럭도 없으면 블럭을 어떻게 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아는 게 많아야지 나 자신도 설득할 수 있어요.